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62살에 시작한 혼자 살기. 처음엔 자유로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갈등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40년을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웠던 집,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집.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제천 시내 34평 아파트요. 아, 그 정도면 금방 나갈 텐데요. 금매로 하실 거예요? 네, 금매로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그리고 원룸 하나 구하려고 해요. 부동산 사장님이 여러 곳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 집은 어때요? 그렇게 저는 집 5곳을 보고 6번째 집에서 멈췄습니다. 15평 원룸.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 하지만 창문이 컸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계약하는 날 손이 떨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걸 해보네요. 할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김명희. 제 이름을 쓰는데 뭔가 뭉클했어요. 이제 이 공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엄마야.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집 팔기로 했어. 뭐요? 갑자기 왜요?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작은 데로 이사 갈 거야. 엄마, 그 집은 우리 추억이 있는 집이에요. 안 파시면 안 돼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추억? 맞으면서 운 추억? 무시당하면서 참은 추억? 아들아, 엄마한텐 그 집이 추억이 아니라 감옥이었어. 그리고 집 팔면 너희 셋한테 일부씩 나눠줄게. 엄마 목만 빼고. 정말요? 응. 큰아들은 이제서야 알겠다고 웃어 보이네요. 참 내 자식이지만 너무하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2주 만에 계약이 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40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부동산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새 출발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건들은 이미 다 정리를 해두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결혼 반지만 빼고요. 40년 동안 남편이 끼고 있던 반지. 저는 이 반지를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늙었잖아. 결국 작은 봉투에 넣어서 남편 산소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 막내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동시에 설레. 왜요? 평생 처음으로 내 공간을 갖는 거잖아. 막내가 웃었습니다. 엄마, 멋져요. 이사 전날 밤 저는 텅 빈 집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여기서 울었고, 여기서 참았고, 여기서 버텼습니다. 안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잤던 방.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잠든 적이 없었던 곳. 창문을 열고 방 공기를 마셨습니다. 안녕 40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삿짐 센터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40년 사셨다면서요? 짐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렸거든요. 이제는 가볍게 살려고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어. 막내 아들이 도와줘서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정리하고 부엌용품을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고마워 아들아.
막내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늑하다. 엄마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짐을 다 풀고 막내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겠어 아들 고마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집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구나. 그때만 해도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첫날 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집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40년 동안 이 시간에는 저녁 준비를 했었습니다. 남편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수저를 놓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뭘 하지? 저녁을 간단히 먹고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나니까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TV를 끄는 순간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숨소리. 이렇게 조용한 거였나? 40년 동안 누군가의 소리가 늘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 아이들의 발소리.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또 봤어요. 12시. 또 봤어요. 새벽 1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혼자야. 완전히 혼자. 새벽 2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하하하.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 발견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둘째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어요. 일어나서 뭐 하지? 40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 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장을 보지 않았거든요.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을 떨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앞에 섰는데 뭘 사지? 40년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샀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라면 몇 개만 집어 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뒤에 젊은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휴, 제가 너무 느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돈을 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 왜 이래?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밥을 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만 갔습니다. 셋째 날이 됐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지? 누가 날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넷째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 혼자 못 살겠다고? 엄마 무서우니 같이 살자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일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밥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야 하는데 냄비를 꺼낼 힘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는 거야. 그럼 아무도 안 힘들잖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2부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